건니치와 안녕하세요. 미츠네 홈스쿨의 한수연입니다. 미국에는 매해마다 홈스쿨 컨벤션이 크게 열리곤 하는데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홈스쿨링과 관련된 강의와 프로그램을 비롯해 수많은 벤더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교재들을 광고하기도 합니다. 벤더들은 모두 꼭 필요하고 또 좋은 교재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부모인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물론 대부분은 정말로 좋은 교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하고 또 우리 가족과 맞는 교재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족과 잘 맞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커리큘럼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족과 맞는 커리큘럼을 발견할 수 있는 7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홈스쿨링에 있어서 커리큘럼이라는 단어는 교과서, 교사 지침서, 레슨 계획표, 시험지, 문제집 등 수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포괄적인 커리큘럼 지침서로 잘 알려진 작가이며 새 아들을 홈스쿨링한 캐티 더피는 커리큘럼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의 교육 목표와 아이와 부모에 맞는 교육 방법과 스타일을 잘 아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질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가 무엇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우리 자녀들이 더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우수한 학습, 직업을 위한 기술, 바른 공부 습관, 책 읽기를 즐겨하는 것,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 신체 건강 혹은 운동 능력, 미술 감각과 표현, 실용적인 삶의 기술, 컴퓨터 지식, 윤리적인 태도 등이 포함되는지요.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홈스쿨링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은 배움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아이가 잘 배우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학교와 같이 가만히 앉아서도 잘 배우는지 혹은 활동적이어서 조금 더 자유롭고 많이 움직이면서 배우는 것이 좋은지를 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해 잘 알면 알수록 홈스쿨링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홈스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배우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세 번째 질문은 부모님이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녀들을 모두 다 같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나요? 자녀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나요? 현장 학습을 자녀들의 교육에 추가하고 싶습니까? 어느 종류의 현장 학습을 생각하시는지요? 정해진 스케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여유로움을 추구하십니까? 누군가가 디테일하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만들어 놓은 교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와 같은 질문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질문들을 보시면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여러 가지 홈스쿨링 스타일이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유로움을 추구하고 또 현장 학습을 자주 하기를 원하고 아이들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면 언스쿨링이나 유닛스터디 교육 방법이랑 더 잘 맞겠죠. 반대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이미 준비된 커리큘럼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교육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트래디셔널 혹은 클래시컬 교육 방법과 잘 맞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바로 홈스쿨링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어느 정도의 자신이 있습니까? 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를 다 충분히 갖고 계시다면 아마도 엄스쿨링과 같은 자유로운 교육 방법도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가족이라면 아마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많은 결정들과 재료들을 찾는 것,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 그리고 진단서를 만드는 것까지 모두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 방법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조금씩 모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매일 과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을 답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시간보다는 현실적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동생도 함께 있고 교회 사역이나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한다면 준비하는 시간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선택하신다면 스트레스를 더하겠지요. 그래서 정말 꼭 가르쳐야 할 과목들로 먼저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그 외의 것들을 더하는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1대1 가르침이 필요한 수학과 랭귀지 아트 외에 역사나 과학 같은 과목들은 형제들이 모두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도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홈스쿨링은 부모님께서 집중하셔서 또 열심으로 해주셔야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되고 또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홈스쿨링 외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내려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6번째 질문은 얼마나 돈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입니다. 결코 저렴하지 않은 커리큘럼들을 구입하기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더 비싸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주로 비싼 자료들은 부모님의 수고를 조금 덜어주기 위한 매뉴얼이 포함되거나 아이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이 많은 매뉴얼로 인해 부모님이 벅차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면서 배우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특별히 비싼 도구들을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리고 비싼 책이나 도구들을 따로 구입하는 것 외에도 일상 가운데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로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홈스쿨링 가족들은 수학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은행, 마켓과 쇼핑을 통하여 혹은 용돈을 관리하는 것을 통하여 배우고 랭귀지 아트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일기를 쓰는 것을 통하여 등등 여러 가지 간단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나누고 싶은 질문은 종교적 신념이 홈스쿨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홈스쿨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가 되겠는데요. 같은 크리스천이어도 이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캐티 더피도 커리큘럼을 정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면 학습 과정과 가르치는 방법에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는 각 가정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저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또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시로 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교재가 아닌 세큘러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가르치시는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을 크리스천의 시선으로 또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풀이해주고 또 정보를 더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더 수고를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 스스로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크리스천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과학이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세큘러 교재보다는 크리스천 커리큘럼이나 책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가족과 맞는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질문들을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시간과 수고도 덜어주며 우리 가족과 맞는 커리큘럼을 발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혹시나 여전히 커리큘럼을 선택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바이바이.